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고 당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에 이 소통 행보를 통해서 국정운영 동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은 의외의 결과가 속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최영도 경남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이제 당정청 식사 회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10일에는 민주당 출신 장관들 9분과 같이 식사를 했고 어제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내각을 다시 구성하기 위한 그런 행보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그냥 소통을 위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집권 3년차 개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지금 만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제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노고 치하하고 그다음에 부탁까지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홍영표 원내대표의 뭐 탈모까지 걱정해주는 그런 예. 상황들도 나왔었고요. 네. 사실상 원내 지도부가 그 바뀔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러 번 계속 이렇게 우원식 원내대표 때도 만나고 이렇게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네. 사실상 야당과 맞서는 것은 원내대표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탁을 좀 하고 정부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서 조금 대통령의 개혁 입법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 정책 방향대로 조금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려는 차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 대변인은 김의겸 대변인은 조 변호사님은 김의겸 대변인은 개각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3년 차를 보면서 가장 의외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런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통령제가 굉장히 제왕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당을 멀리하고 국회를 멀리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라 그랬고 그래서 사실은 장관들이야 늘 내각하면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원내대표니 민주당 지도부도 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저녁 먹었다는 게 뉴스 된다는 게 이게 난 우리 놀라운 일이고 예. 여기에 뭔가 3년 차에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을 통해 왜 지금 지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금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물론 예.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중도적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청와대 참모들이 아니라 당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당 사람들은 국회나 정당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건 바로 바닥에서 유권자들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으면은 아마 그런 좀 공허한 약간 허공했던 담화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야당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하고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나지 않을까요? 예. 느끼게 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야당과의 협조가 관건일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의 뭐 탈모 이런 것도 걱정을 해주시면서 아무래도 입법에서 성과를 내려면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야당과의 좀 대화 설득에 주력해달라 이런 차원의 메시지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야당이 들으라고 일부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눈에 핏발도 쓰고 머리도 빠지고 하는 걸로 봐서 이렇게 되게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 야당이 좀 협조를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차원에서 둘러서 표현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되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있는데 지금 야당이 반대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권에 관련된 원내대표 단이 노력을 하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도록 야권 지도부들도 여기에 손발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탁의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요거를 질문을 먼저 갈까요? 이제 야권도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근데 손학규 대표가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만난 자리에서 네. 대통령이 밥 한 끼 먹자는 말도 안 하더라 이렇게 좀 서운함을 표현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센 국물이라도 밥이라도 한 끼 먹자는 말씀도 없었다 이렇게 좀 서운함을 표시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상당히 좀 고쳐야 될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우리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저는 안타깝고요. 세계에서 이런 대통령제가 옛날에는 우리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 웨스트윙이라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 즐겨보았다는 그 클린턴 행정부 때 이야기인데 보면 대통령이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야당도 부르고 여당 의원도 부르고 다 부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3당이죠. 4당입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가 못 만나고 그리고 지금 그 제2당, 제1야당 대표도 못 만났습니다. 더구나 이전에
이전에 같이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여전히 이 대통령의 지위를 국회가 우리 헌법에 보면요 대통령이 먼저 안 나옵니다. 국회가 먼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국회와 정당과의 관계를 자주 하고 그걸 소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고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예. 이게 오히려 마치 시혜처럼 돼 있다는 것은 참난 시대착오적이다. 아직도 이럴까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최호 변호사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유튜브 하십니까? 아, 예, 저는 유튜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행하십니까? 네, 네, 구독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 뭐 몇만 안 됩니다. 네, 네. 교수님 하십니까 유튜브? 저는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왜냐면 오늘 볼 게 많으니까. 아, 예, 그렇군요. 예. 이 유튜브 대통령도 이제 유튜브를 언급하면서 좀 활용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뭐 알릴리오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홍카콜라도 그 양대 산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보통 이러면 그 민주당 쪽 분을 만났으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언급을 할 만한데 언급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튜브가 지금 뭐 되게 지금 그 유튜브의 시대라고 할 만큼 대통령님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홍카콜라나 뭐 유튜브 그 알릴레오가 지금 되게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섣불리 이름을 또 언급을 하면 또 이게 정치에 관련된 부분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예. 하신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확실히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책 관련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아서 네. 관련된 그 뭐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출연시키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거 지금 뭐 알릴리오에서는 홍카콜라를 거의 언급을 안 하는데 홍카콜라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의 언급을 꽤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예. 다 보셨죠? 안 봅니다 저는. 안 봅니까? 그뭐 그럼 보는 제가 사람은 질문 보겠지만 못하겠네요. 아니 그래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네. 그분들 스타일을 다 잘 아니까 예, 예. 두 분의 스타일을 잘 압니다. 예. 예, 그럼 이거 뭐 안 봐도 딱 비디오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그 폭발적인데 한 번쯤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죠 한번. 예. 근데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있고 네. 홍카콜라는 오늘 제가 결혼식장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래요. 네. 뜻밖이죠. 뜻밖이고 지금은 어쨌든 좀 지지층들이 결집 이 세를 보이려고 하는데 네. 근데 50만 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합뉴스 TV 50만 이상 봅니다. 예. 지금 바로 왜냐 500만이 시청한다 그중에 시청률이 근데 10%면은 뭐 10% 아니더라도 그 50만 한다고 50만 다 보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 중에 10만 명도 동시에 안 보는데 예. 그래도 결국 채널 지금 현재 저 뉴스 채널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크고요. 예. 예, 이건 뭐 지금 세를 잡고 가시려고 하는 건데 그보다는 유튜브는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핫합니다. 네.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시간이 이제는 포탈이 아니고 유튜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익하고 재밌어야 되지 여기서 근데 뭐 편가르기 하고 남 놀리고 남 비아냥거리면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유튜브가 이제 젊은 층이 다가가기엔 좀 쉽기 때문에 그냥 이 정치권 자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좀 더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를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양쪽 진영 다 성공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데 그 기준이 뭐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한 100만 정도 넘었다면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안정기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한 50만 정도는 기존에 지지하던 세력들이 와서 그 수를 채웠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제 중도라든지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까지에게도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을 봐서 성공 여부를 판가름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조금씩 예.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약간 홍보입니까? 아,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인기가 지속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유치원 3법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유치원을 찾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이제 유치원 3법이라는 게 이게 저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처음 해가지고 예. 지금 세를 모으고 이걸로 강경이 이제 되는군요. 한국당을 압박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원들 원장들이라든가 유치원 협회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이것이 이제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 그리고 유치원이 이렇게 대형 만들어질 때 그 과정을 몰각한 갑작스러운 이런 정책의 변화 이런 데 대한 이제 걱정 그리고 처벌 위주보다는 이게 계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끄는 게 좋겠다는 거. 당장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반발이 커서 500개 정도의 유치원을 문을 닫겠다든지는 근데 500개면 사실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 부모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당장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나마 지금 사립 유치원들이 해오던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리고 그동안 정부나 여야 정당 모두가 다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약간의 예. 투자 인센티브 같은 걸 예. 주었던 셈인데 그걸 갑자기 무시하고 이제 모두 죄인처럼 몰아붙이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런 의미에서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또 회계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이런 중재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내놓았는데 야당 원래 이제 민주당이 낸 안이 상당히 급진적인 안이거든요. 예. 그 안을 계속 강요하는 셈인데 그건 원래 이제 민주당의 어젠다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내 330일 내 처리돼야 되는데 여야 간의 협조가 더욱 필요한 사안이고요. 난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한국당 지도부를 불러서 유치원 3법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협력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를 오히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 최 교수님의 입장하고 비슷합니까? 저는 일단 그 민주당 그 행보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민주당이 좀 많이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이제 민주당이 조금 응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는 저는 여겨집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정책 개혁 입법들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대부분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뭐 대통령이 만나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야당이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그리고 대통령의 그 정책에 대한 심중을 이해하는 마음들이 조금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이 자유한국당 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 공개 오디션의 이제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15곳의 선발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아무래도 오디션이 진행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아무래도 여성과 또 청년층의 네네. 돌풍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여야 정당 모두 여성과 청년의 그 새로운 충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 오디션도 이제 그랬던 그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마침 이게 오늘 주제에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예. 오늘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하고 다 라이브로 나오고 있거든요. 유튜브로 보셨습니까? 네네네. 유튜브 보셨네요. 아니 근데 유튜브 보죠.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슈퍼스타 K라고 한동안 네. 인기 있던 슈스케를 해가지고 상당히 반전도 있고 상당히 재미있는 어떤 극적인 효과는 끌어들였는데 근데 요즘 이제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흥행물에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 분명한 정책적 입장 또 이제 요즘 입장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만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진짜 그 후보자들의 실력들을 다 보여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흥행적인 요소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흥행적인 요소는 충분히 있는데 근데 그렇죠. 이게 파장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시도 자체는 좋다 이런 평가는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형태로 이렇게 정치 신인들을 발굴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예. 정치가 그 국민의 삶 속에 들어가야지 재미만을 추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너무 그러니까 관심만 끌으려고 하는 그런 방편에 치중한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보려는 노력 이건 높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번 공개 오디션이 한국당에 조금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거나 상당히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 공천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냥 지역만 다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 철학이라든가 정책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또는 토론도 준비해야겠구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게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이 이게 여성과 젊은 사람들을 상당히 좀 선호하는구나라는 이런 이미지를 줬다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성공한 편이겠죠. 예. 예, 이런 가운데 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황 전 총리가 아무래도 전격 등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근데 오늘 이제 신문들을 보니까 뉴스들을 보니까 이제 아마 한국당에서 그동안 영입 시도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또 의원들이 좀 나서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거절하다가 그래서 의원들도 놀랐다 그래요. 이게 상의가 전혀 없었는데 정말 기자들 전화를 받고서 정말이냐라고 물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자면 좀 개인적인 결단이랄까 고독한 선택이랄까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리가 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국정을 한번 이끌었던 시기, 더구나 비상 시기에 대통령 권한 대항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어떤 지도자로서 예. 책임감 같은 걸 느낀 것 같은데 더욱이 지금
본인이 나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 조사에 보면은 여론조사에 보면은 보수 쪽에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굳건한 1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네. 후보들 2배 이상 앞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압박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런데 과연 어떻게 국정 주도 능력을 다시 찾는 정당으로 만들지, 이건 앞으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앞길에 남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조 변호사님,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당에 들어가면서 당권에 도전은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다른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당권의 어떤 분위기에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 황교안 총리의 그 당권 도전은 대권 도전을 위한 포석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입 시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계산이 끝났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권을 거쳐서 대권으로 가는 것이 이제 더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당권에 도전한다고 하면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여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도로 침박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예. 그 황교안 총리가 이 부분은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박의 세력을 통해서 본인이 당권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친박을 극복을 해서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권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당권을 도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시 도로 침박당에 대한 비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부분을 우려를 하면서 당권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전대보다는 총선을 통해 징계에 진출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아마 기자들이 아마 그래서 비대위 쪽에 예. 문의를 했더니 비대위 쪽에 아마 김용태 사무총장이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보면 전원을 보면은 입당 의사를 타진했고 입당 절차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대 문제나 이건 뭐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금 이 뭐 총선이냐 전대냐 이건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자유한국당 경선은 굉장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중요합니다. 만일 또다시 분열의 양상, 예컨대 뭐 친이 친박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실망감을 더 키울 테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경선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어떤 국정주도 능력의 과시, 국정주도 능력 회복, 국가를 뭐 안보와 무슨 경제에서 새로운 어떤 구원 투수가 되겠다는 이런 어떤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 하고 예. 또 하나 이제 혁신의 능력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해서 무슨 파벌 싸움이 아니라 어떤 비전과 능력,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맞부딪혀서 경쟁해서 국민의 관심을 몰아내는 예. 그런 구도로 가지 않으면 이번 상당히 참 어렵다고 봅니다. 이걸 경선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분열이 가속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들을 아마 새롭게 나오는 후보들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 그래서 모두가 통합을 제1의 화두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당대회가 그 다음 달 2월 27일인가요? 그때 네, 열리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흥행을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흥행하는 방법 유튜버로서 뭐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에 대한 실망감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진정성을, 보수의 그 개혁 가치를 조금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각 후보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무슨 세력화, 뭐 세력 간의 갈등처럼 나아가게 된다면 또 똑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가운데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야 사당은 사법농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법 독립을 이제 훼손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아마 이 대법원으로서는 이 수사가 어떻게 끝나든 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난 오히려 대법원장,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충수라고 보고요. 네. 이 대법원이 앞으로 신뢰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만든 새로운 그 대법원 내 조사위원회에서 과거의 이 사안들을 다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뽑은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건 뭐 검찰이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고발을 하게 된 거고 예. 수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면은 무려 40여 가지의 그 기소 혐의가 있습니다. 예. 세상에 이건 뭐냐면은 뚜렷하게 큰 죄로 걸만한 이런 게 부족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40여 가지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춘천법원장 때 그 공보관실로 비용으로 나온 걸
전영회가 썼던 그런 횡령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확정이 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도 똑같은 어떤 그 혜택을 본 사람이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매우 복잡합니다. 지금 뭐 가장 큰 쟁점이 이게 그 일제 징용 판결을 둘러싸고서 청와대와 딜을 했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당시에 청와대가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회복한다고 굉장히 그 양국간에 애를 많이 썼던 시기가 있었고 오히려 중국과 사이가 좋았죠. 그래서 특별히 뭐 일본하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어떤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약으로 맺었던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사실은 사법부가 행정부랑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래로 볼 것이냐. 법률 쟁점이 매우 많은 것이고 어쨌거나 이론에서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 전국민적 불신만 더 깊어졌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 사법부는 확실히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 절차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주 법률가로서 조 변호사님은 좀 다른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이 사법권 그 독립 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있는 그 사법부 관련된 조사들이 지난 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서 사법권에 개입했던 부분을 단죄하고 사정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수사를 통해서 이를 밝혀야 된다는 사실이 그 핵심인 거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될 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책임을 통감을 하고 이제라도 뭔가를 이제 바로잡는 그런 사법부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네. 뉴스를 전해드릴 때 누가 뭐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런 말을 보통 말을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겐 그런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검찰의 포토라인에 안 썼잖아요. 네, 예. 지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예, 그럼 어쨌든 뭐 내일 다시 추가 소환이 뭐 조만간 또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최영도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